11월 15일 월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학생인재개발팀에선 2021 하반기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의 면접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며 줌을 활용한 1대4 그룹 형식으로 90분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메뉴에서 가능하며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직무별 전 현직자와 함께 직무 역량, PT, 인성 모의 면접 후 개인별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직무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인재개발팀에 문의 바랍니다. 학생성공센터 행정실에선 ROTC 관심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우리 학교 1, 2학년 학생이며 멘토링 내용은 육군 간부 진로 안내 및 자유주제입니다. 총 3회차로 구성된 이번 멘토링은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 화요일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호암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연사 정보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선 틱톡과 협력해 탄소 중립을 위한 소셜미디어 공공소통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국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인원은 총 50명으로 선착순 모집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신청 링크와 자세한 교육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 한 주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현이었습니다. SUBS 출발 서브스토어.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출발 서브스투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연, 기자 이민영입니다. 채연씨, 어느덧 가을은 다 지나가고 겨울이 훌쩍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본가에 가서 패딩을 가져왔어요. 밀려드는 과제에 치여 제대로 단풍 구경도 가지 못했는데 가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꼭 종강하고 나서는 추워진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날 곳도 비교적 따뜻한 나라라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서브스토어는 늘 도시로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향할 곳은 도시이자 나라인 도시국가입니다. 따뜻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국가라 한 곳이 바로 생각나는데요. 아시아에 위치하고 야경이 아주 유명한 그곳 맞나요?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적도에 근접해 덥고 습한 기후를 지니고 어마어마한 야경을 지닌 곳으로 유명한 오늘의 여행지는 싱가포르입니다.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싱가포르는 멋진 야경과 빌딩의 스카이라인, 빼어난 조경이 잘 혼합된 도시 문화를 지닌 곳이죠. 아무래도 뒤늦게 개발이 된 나라이자 도시이기에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인문환경인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계획도시의 끝판왕인 싱가포르는 아예 휴양지로 노리고 개척한 센토사라는 섬이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화와 더불어 자연 보존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통 도시화 과정에서는 난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군요. 싱가포르 도심은 건물 반, 나무 반일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자연 보호구역으로 가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습지와 호수 등을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개발할 땅 자체도 매우 부족했을 것 같은데 자연 보존도 이렇게나 잘하고 있다니 놀라우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네요. 도시화와 자연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싱가포르를 잘 느낄 수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생각나는 높은 인공트리가 있는 곳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든 스바이더 베이라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수풀림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에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도 자연과의 적절한 조화를 놓치지 않은 싱가포르는 참 매력적인 도시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여행 이어가 볼까요? birthday, yeah we finna celebrate. 더 너를 보러 왔어 진정한 celebrity. 햇빛은 쨍쨍해서 시원하게 입었지. 한이 지박재범이라서 우통을 벗었지. 홀로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의 시야하는 너뿐이야 mamacita. 술 맛까지 달콤하지 drinks and grill. 기분 좋아 카드 세워 call me Mr. 혹상 수영장에서 박재범의 벌스데이 리믹스 듣고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 소속이었다가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싱가포르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서 함께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화교계가 다수인 싱가포르는 이를 견제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군요. 원치 않는 강제 독립을 당한 세계사에 흔치 않은 사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싱가포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당한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리콴유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진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리콴유,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싱가포르의 국부 맞나요? 맞습니다. 초대 총리인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동남아 제1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리콴유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린다고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데에는 분명 큰 공이 있지만 26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개발 독재 정치체제를 확립한 과가 있기도 하죠. 네, 정확합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당할 당시 싱가포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리콴유의 집권 이후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 2019년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 가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리콴유가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본인이 자그마치 26년 동안이나 집권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준 것도 모자라 친인척을 국가 공기업 사장으로까지 앉혔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싱가포르의 높은 벌금, 태영제 등도 모두 리콴유의 작품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망은 항상 감시되고 있으며 리콴유의 일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면 곧바로 정부에서 조사를 나오기도 하죠.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150위권으로 이라크, 러시아와 동급입니다. 리콴유 일가가 지배하는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저희 출발 섭스투어는 동남아에 위치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로 떠나봤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도 세련된 야경도 너무 멋있는 곳이지만 리콴유 일가가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 체제의 어두운 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한 여행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리짓 군즈의 서프샵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And you'll be surfing, surfing on my way. And right now I be dancing, dancing off this rhythm. Then I be surfing, surfing on your way. And right now you be dancing, dancing off this rhythm. My eyes on you, how I am, 난 그냥 놀아, 가볍게 okay. My eyes on you, how I am, it feels like you, 가볍게 okay. 까맣게 그린 너와 내 맘 내 하얀 피부 너와 날 갈러 내 겨울은 길고 네 인스타는 맨날 여름인 것 같아 내겐 저 파도가 위험해도 따끔한 게 필요해서 난 너를 따라가기로 해서 거가 어디래도 내 다리 밀어낼 거야 넌 대체 어떻게 다니 그 왜 쪽팔려도 정말로 아니지 우린 같은 플로어에서 함께 surf 젖은 네 머릿결이 날샜어 Summer 플링으로 난 그거면 no And you'll be surfing, surfing on my way. 지금까지 취재 김도가, 기술 김민욱, 그리고 진행의 기자 이민영, 아나운서 김채연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연도를 입력하세요.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을 시간 여행으로 함께할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어느덧 떨어지는 낙엽을 뒤로한 채 쌀쌀한 바람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서울에 내린 첫눈은 작년보다 무려 한 달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하구 여러분들 모두 첫눈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떠나볼 연도는 첫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면서 또 한편으론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는 연도입니다. 지난주에 방문한 1997년과도 어찌 보면 관련이 있는 연도일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의 배경이 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외쳐볼게요. 응답하라 1994.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그때와 우리 모두 저 기쁜 미래를 향해 나 그대 우리 모두 내가 힘들던 그 모든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가슴에 따뜻하게 피어나는 느낌이 있어.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꿈들이 전부 이루어질 수 없어도 가장 넓고 깊은 사랑 지금 내 안에 있어. 나의 이 마음 영원히 갖고 싶어. 모두 함께 나누며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숨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사랑만으로 가득한 그런 내일로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나 그대 우리 모두 아파라 시간만큼 기쁨을 만들어가. 나의 그 모든 눈물들만큼 사랑을 만들어가. 룰라의 3사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노래에서 댄스 뮤직과 재즈 음악의 소울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 노래가 레게 스타일의 선구자였던 그룹 룰라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1994년은 레게 열풍이 불었던 한 해였습니다. 레게의 영향으로 자메이칸과 카리브의 열풍이 더해져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메이카풍의 레게 문화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거리에 드레드 헤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한 해였죠. 음악에서도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룰라는 레게 음악을 주제로 1994년에 데뷔하였고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가수 김건모 역시 레게풍의 음악으로 승부를 걸기도 했답니다. 이를 계기로
젊은 층에서는 메렝게 같은 레게 악기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젊은 층 하면 또 X세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기기상의 문제로 잠시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학우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X세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마 학우분들의 부모님 대다수가 이 세대에 해당할 것 같네요. 기성세대의 문화를 따분하다고 여긴 젊은 층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반항아 혹은 문제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 세대 덕분에 현재까지도 많은 문화가 발전했죠. X세대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영향을 기점으로 파격적인 음악과 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압구정을 중심으로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린 오렌지족이 등장하기도 했답니다. 당시에는 과소비의 대명사로 젊은이들을 비꼬기 위해 사용된 말인데 현재는 1994년을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대명사가 되었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클레오의 굿타임.
지금 깔리는 이 음악, 뭐가 바로 떠오르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농구죠. 1994년 하면 농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문경은과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 등을 주축으로 한 연세대 농구부가 농구 대잔치 결승에서 트로피를 쟁취하여 농구계에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당시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큰 주목을 받게 되며 농구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만화 슬램덩크까지 더빙판이 방영되어 그야말로 농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해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농구 선수 이상민의 열혈 팬인 주인공 성나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스포츠의 열광은 야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야구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거두며 팬들에게 선사한 최고의 해 역시 1994년이죠. 정말 1994년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엄청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어려운 걸. 세상으로 분명히 변하겠지. 우리의 생각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에 때로는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는 걸.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너를 만난 후 언젠가부터 나의 맘속에 근심이 생겼지. 네가 좋아진 그 다음부터 널 생각하며 깊은 한숨뿐만. 사랑스러운 너의 눈을 보면 내 맘이 편안해지고 네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나 이런 꿈을 꾸기도 했어. 날 뺨에 네가 키스할 땐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일이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1994년의 향기가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삐삐의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더블루 등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녹음하여 인사말로 사용하던 그 시절 그 감성. 저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벌써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며
길거리를 활보하던 그때 그 시절. 스포츠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모아서 응원하던 그때 그 시절.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서 1994년처럼 그 열정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994년에 처음 실행되고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한 수능. 벌써 4일을 앞두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혹은 이번 주도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학우분들 모두 바라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으로 투투의 1과 1분의 1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모두 안녕.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는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지금 너에겐 변명처럼 들리겠지 널 보낸 후 항상 난 혼자였는데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는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Hey yo, you wanna dance? 지금까지 제작 김지은, 기술 김민욱, 그리고 진행의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선물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드릴 전 아나운서 안지연입니다. 별거 아냐. 오다 주었어. 이 말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뒤늦게 등장한 상대방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 하지만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그저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면, 그리고 만나서 내뱉은 첫 마디가 오다 주었다 라는 말이라면 조금은 낭만적일 것 같지 않나요? 어감이 조금 딱딱해 보여도 결국에는 내 생각이 나서 준비했다는 거니까 말이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이레빗의 사랑일까.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이상하게 맴도는 알 듯 말 듯한 속삭임. 세상에 수많은 연인들 Say goodbye and I love you. 운명이란 건 때로는 우연인 듯. 한여름 밤에 소나기 같아 눈치 없이 설레이는 걸. 어쩌면 나는 그댈 좋아해. 아냐 몰라 넌 괜히 두근두근 사람 헷갈리게 복잡한 너와 나 사이. 오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뚜루뚜루루 뚜루. 손잡고 길을 걸어볼까? 기분 좋은 날에는 달콤한 노래도 불러줄게. 뚜루루 the sweet singing lullaby. How great, how deep, how big is your love? 사랑일 것 같아도 운명이란 건 때로는 우연인 듯. 한여름 밤에 소나기 같아 눈 감으면 설레이는 걸. 어쩌면 나는 그댈 좋아해. 아냐 몰라 넌 괜히 두근두근 사람 헷갈리게 복잡한 너와 나 사이. 오 지금 우린 사랑일까? 어떻게 복잡한 너와 나 사이. 오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오다 주었다. 사실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해야만 나올 수 있는 말. 그만큼 낭만적인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향초 가게를 보고 향초를 좋아하는 네 생각이 나서 다음번에 만날 때 향초를 사오고, 혹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파스타를 좋아하는 네 생각이 나서 다음번에 꼭 같이 와야겠다 말하고, 일상 속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낭만적입니다.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는 선물에도 말이죠. 오히려 의미 없는 선물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듬뿍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곡으로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른 애타는 마음 들으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다 주었다는 말,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마음이 다 드러나는 듯 합니다. 그냥 그거 사랑이니까요.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 이장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이 초반에 다 뺏겨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날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가 이상하진 않아 쏟아내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가져가 네가 떠들어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촌스럽지만 섹시하지만 아까는 내 맘속에 너 있어 오직 너야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두리번 둘러봐도 너야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 그 누구보다 짜릿해 너를 보면 난 아찔해 자꾸만 눈길이 와 떨려오잖아 쏟아내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가져가 네가 떠들어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널 바라볼 때 설레어 올 때 내 머리 하늘 지금까지 제작 이세린, 기술 이서연, 그리고 진행의 안지연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라떼 한 잔 할래요? 여자다운 걸 요구하지 마세요.
술은 3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 아무나 패거든요. 카페에 가시면 콜라나 주스 말고 꼭 커피 드세요.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그녀의 학교 강의실로 찾아가 보세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가끔 죽는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편해요. 마지막으로 그 애 글 쓰는 거 좋아하니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DJ, play that music louder. All night, daddy. Boom, clap,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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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boom, clap, boom, boom, boom.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허성현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속 이 대사 다들 익히 알고 계시죠? 엽기적인 그녀는 2001년에 상영되면서 전지현 신드롬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영화인데요. 이쯤 되면 다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를 눈치채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도토리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었던 새천년 시대의 주역 Y세대입니다. 모두 새천년으로 거슬러 갈 준비 되셨나요? 걸어서 격동의 2000년대 속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 다 되돌릴 순 없겠지. 하나둘 쌓여가는 걱정도 모두 내 탓이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아무 의미가 없어. 프리스타일의 Y 듣고 왔습니다. Y세대들은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학우분들 대부분이 이 Y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겪은 축복받은 세대라고들 하죠. 스마트폰 없이 잘만 살던 그 시절, 다들 생각나시나요? 그 당시 폴더폰들은 지금과는 달리 색깔도 디자인도 모두 다양해서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그때는 카카오톡 같은 어플도 없어서 알, 별, 팅 등 통신사별로 다르게 불리는 요금제를 아끼느라 신중하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친구와 문자를 나누다 R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연락은 공중전화로 했던 철없는 기억이 추억 한 켠에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올게요.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컴퓨터로 연락을 하는데요. 2000년대는 바야흐로 PC 통신의 시대, 미니홈피와 버디버디 등이 연이어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컴퓨터 스크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압도적이었답니다. Y세대들이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엄지발가락으로 컴퓨터 본체를 켜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을 겪으면 즐겨하던 미니홈피를 아예 폐쇄하거나 눈물 셀카를 올리는 등 당시 Y세대들은 감정에 솔직했고 표현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뽀대난다 라고 불렸던 필터링 없는 감정 표현들이 요새는 오글거린다 라는 다섯음절로 퉁 쳐지며 위축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해요. 사랑을 직관하고 숨김없는 감정을 목도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감성. 개인주의로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이 2000년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유 중 그 감성이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는 누군가에겐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흑역사일 수도, 누군가에겐 떠올리기만 해도 아득하게 그리워지는 따뜻한 기억들의 집합일 수 있겠는데요. 그 기억들이 어떻든 과거의 산물인 우리는 지난 날들을 그리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과거가 선사하는 모종의 그리움은 우리를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기분 좋은 성장통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 그 시절을 실컷 그리워하고 사랑합시다. 흘러가고 있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간까지도요. 지금까지 제작 신주원, 기술 황지은, 그리고 진행의 허성현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상처에 붙이는 밴드. Hey, hey, hey. Hey, hey.
자우림을 처음 알게 된 건 할머니 집에 내려가던 차 안. 지금이야 당연하게 블루투스로 폰을 연결해 음악을 틀지만 내가 어렸을 땐 CD로 음악을 자주 들었다. 엄마의 친구 중에서 CD를 구워서 선물하는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처럼 CD 안에 넣어주시곤 했다. 소위 음자라울이셨던 그분의 CD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등 초등학생인 나에게 옛날 명곡과 감성을 선물해 주었다. 그 CD 안에 있던 자우림의 음악을 듣고 좋은 의미로 충격을 받았는데 일탈의 도발적인 가사들, 김유나의 보컬이 돋보이는 Something Good,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찾아듣는 미안해 널 미워해는 어찌 그렇게 좋은지 자우림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받친 정부를 신도림 여관에서 씻는 술을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하는 일 없이 피곤한 일상 마음에 난 기지개 막혀 모아끈한 일 멋이 나는 일 없을까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윤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두 사람 대학교 2학년이 된 나에게 자우림은 또 한 번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대학교에 가면 꼭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방송국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도 밴드를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며 밴드를 덜컥 결성했다. 밴드가 결성되자마자 당근마켓에서 중고 기타를 사고 드럼 레슨 상담을 받고 인원 제한 때문에 보컬은 돌아가면서 맡을 정도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다들 무척이나 신나 있었다. 정원으로 와요 색색의 보석 꽃과 노루비단 달콤한 우리 두 사람 선곡 회의를 거쳐 결정된 두 번째 곡은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였다. 죄다 엇박이 들어가 있는 드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쉴 새 없이 연주해야 하는 베이스, 오른팔이 빠질 것 같다는 세컨드 기타, 솔로가 2번이나 있는 퍼스트 기타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곡이었지만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개인 연습과 합주를 통해 우린 점점 원곡과 가까워졌다.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지금 돌아보면 연습 기간 한 달이라는 꽤나 더딘 속도였지만 미안해 널 미워해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참 소중한 합주곡이다. 합주 중간중간 갑자기 사라지는 드럼, 음이탈이 나는 보컬, 솔로 타이밍을 놓친 기타 등 추억할 순간도 가득하다. 어렸을 때 내가 반했던 곡을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 합을 맞추며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특별한 순간을 상기시키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미안해 널 미워해에는 반짝였던 합주의 기억을 담아놓으려 한다. 이젠 행복해질 것만 같아 혼자 엄청난 추진력으로 밴드를 결성해준 단기간에 눈부신 드럼 실력 성장을 보여준 찰떡같은 합으로 기타를 연주해준 소중한 순간에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오래오래 합주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스크립터 백규원, 엔지니어 황지윤, 내레이터 이채은이었습니다.